양반이건 상놈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백저 망나니건 모든 사람은 다 귀하고 평등하다는구나. 아버지는 천주학 얘기를 들려주었다. 천주학을 믿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했다. 천주학 책을 옮겨 적으며 아비는 손이 떨리고 마음에 비바람이 일었다. 우리는 나 때부터 천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구나. 조선에선 천지개벽할 소리지만 서양에선 모두 그렇게 믿는다더라. 천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천주학 책을 필사한 장의 아버지는 천주학쟁이로 몰려 매질을 당하고 병으로 돌아가셨다. 예전에 장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살고 싶었던 집을 살 돈이 없어서 대신 아쉬운 마음으로 어린 장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살고 싶었던 집에 자주 갔었다. 그 집은 아버지가 장이와 책방을 내고 싶었던 집이었다. 장이와 홍교리의 대화. 어렵고 재미없어도 걱정 마라. 내가 아들에서 그런 것이 아니니 어려운 책을 깊고 담백한 맛을 알게 될 테니 장이가 알고 있는 깊고 담백한 맛이란 태석회가 단골 손님을 때 상아찌를 함에 넣으려는 순간 머리 위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혼자 뭐라고 씨부렁대는 거야? 놀란 장이는 피람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머리 위를 올려다보니 커다란 회화나무 가지 위에 허공제비가 앉아 있었다. 허공제비는 날름 솜씨로 나무에서 내려와 장이의 앞을 막아섰다. 장이는 잽싸게 허리를 숙여 피람을 지워들었다. 장이가 그 자리에 엎어졌다. 허공제비는 피람을 쥐고 있는 장이의 손목을 사정없이 밟았다. 장이의 손에서 피람이 빠져나갔다. 허공제비는 여유를 부리며 피람을 요리조리 살폈다. 어느 데 가득 물건을 세척하셨을까? 드나드는 집이 내로라는 집들이니 챙겨 나오는 물건도 예사롭지 않군. 장이의 눈이 허공제비 앞 마주쳤다. 장이는 움찔하며 눈을 피했다. 허공제비는 깨진 송곳니를 드러내며 씩 웃었다. 오른쪽 눈밑을 가로지른 깊은 흉터가 일그러졌다. 훔친 거 아니에요. 주세요. 심부름 가는 길인데. 아버지는 장이를 바라보며 알겠냐는 듯 눈을 맞추었다. 책방 어른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책방 어른은 아버지더러 천주학 책을 베끼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래놓고 왜 도망가요? 왜 아빠만 죄 없는 아버지만. 꽉 깨문 장이의 입술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분하고 속상한 마음에 눈자위도 붉어졌다. 책방 어른 계셨어도 마찬가지다. 그분도 이 아비까지 잡혀갈 줄 몰랐을 게다. 어차피 양반 세상이니 우리 같은 상놈은 큰 잘못 없어도 재수 없으면 끌려가 매질당할 수 쿨럭쿨럭. 아버지는 말을 맺지 못하고 기침을 터뜨렸다. 아버지, 예, 알겠어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장이는 누운 아버지를 품에 쓰러져 어깨를 들썩였다. 이 부자리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아버지가 그런 장이를 쓸어 안았다. 아버지는 가나해서 제 발로 걸어 나오지 못했다. 매질당한 만신창이가 된 아버지를 등에 업어 집으로 데려온 것은 지물포 주인 오씨였다. 평소에 아버지는 종이를 사러 오씨네 지물포에 자주 들렀다. 오씨는 장이에게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라며 십전을 지어주고 뒤로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장이는 호기심이 동해 세장 쪽으로 다가갔다. 덩달아 울음소리도 가까워졌다. 세장 안에는 알록달록한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8, 9살이나 먹었을 법한 계집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홀쩍이고 있었다. 나이로 보나 얼굴로 보나 기생은 아닌 듯했다. 장이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등 뒤에서 말을 걸었다. 왜 울어? 울던 아이는 낯선 사내 아이를 보고 놀란 듯 눈을 세모꼴로 치뜨고 쳐다보았다. 누구야? 계집아이는 앙칼진 목소리로 대뜸 반말부터 했다. 장이는 슬그머니 부하가 났다. 조그마한 것이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장이도 지지 않으려고 쏘아붙였다. 계집아이는 눈물로 얼룩진 눈가를 소매로 닦으며 장이를 노려보았다. 함부로 남의 집 안채 들어와서 왜 큰 소리야? 할 말이 없어진 장이는 계집아이에게 종주먹을 쥐어 보이며 눈을 부라렸다. 그리고 이건 선물이다. 내가 없는 사이 들이닥친 관원들을 아무 소리 못하게 돌려보냈다지. 홍결이가 등에 지고 있던 물건을 장이에게 건넸다. 장이가 물건을 감싼 천을 풀었다. 책과 논의는 집, 업문으로 쓰인 현판이었다. 광릉 본선사에 가니 업문 현판이 보이더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보기 좋아 나도 한번 따라해보았다. 글씨체는 장이 내 솜씨가 더 나을 터인데. 일어나거라. 그 많은 일이 무슨 죄라고. 귀한 책을 구해주어 몹시 흡축해 하더라고 전해라. 내 주인의 제조가 몹시 좋구나. 홍도리는 따라오는 자가 없다는 말에 안심한 듯 사람 좋은 얼굴로 장이를 내려다보았다. 도리언의 상아찌를 퍼뜨렸다고? 사내 녀석이라고 곱게 치장한 여인의 구경에 정신을 놓은 게거라. 허허. 내가 죽인 거냐? 장이가 계집아이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더 싸워봤자 득될 게 없다고 판단해 죽은 새에게로 말머리를 돌린 것이다. 계집아이는 새 얘기를 꺼내자 한풀 꺾여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고개만 졌다. 이저가씨가 예뻐하는 앵무새가 죽었어. 족제비가 물었을까? 계집아이가 장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짐승한테 물린 자국 없는데 배고라 죽었나? 대답을 해놓고도 자기의 답이 한심한 게 느껴져 장이는 머리를 긁적였다. 윤기나겠다 내린 계집아이의 머리채가 예쁘다.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릎을 꿇느냐. 오씨가 장이를 일으켰다. 장이가 그 손을 뿌리치며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게야. 세석해의 목소리가 매서웠다. 무릎을 꿇은 장이가 더욱 몸을 움츠렸다. 너 때문에 도리원 청지기 어른이 이 시간에 얘까지 오셨어. 빙 둘러싼 사람들의 발치만 볼 뿐 장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장이가 거푸 머리를 조아렸다. 이 아이를 타박할 일이 아니지 채석해. 허공제비 저놈의 소행이 괘씸한 것이지. 괴롭히고 둘을 뜯어낸 사람이 따로 있지. 부모도 없이 혼자인 아이를. 오씨의 말에 장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꺽 하고 울음 참는 소리가 났다.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에 고마운 마음보다는 서러운 마음이 솟구쳤다. 가게방 입구 회화나무 앞을 돌아 홍결이 집 대문에 갔다. 쾅쾅쾅쾅 쾅쾅쾅쾅 문 좀 열어주십시오. 쾅쾅쾅쾅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장이가 대문을 두드렸다. 행랑제 강서방이 바로 문을 열고 나왔다. 웬 소란이냐? 강서방은 문을 두드린 게 장인 것을 알고 소리를 빽 질렀다. 나으리 계십니까? 장이가 헐떡거리며 홍결이를 찾았다. 이 시간에 당연히 입구를 하셨지. 너가 맞아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교리 어른이 오냐오냐 하시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소고에 가야 합니다. 특방어른의 심부름입니다. 들여보내주십시오. 교리 어른도 안 계신데 이놈이 왜 가냐? 썩 물러가. 문을 쾅 닫았다. 장이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장이는 결국 잠까지 내려와 책을 찾았다. 책이 있으면 벌받는 책인 것을 알고야 같이 찾아줬다. 장이는 허공제비에게 몇 번씩 허리를 굽히며 사정을 했다. 허공제비가 장이 손에 있는 동전을 낚아챘다. 사흘 안에 나머지 이 전을 마련해 오면 물건을 내주지. 허공제비가 손에 쥔 엽전을 짤랑거리며 말했다. 장이가 어깨를 늘어뜨리며 울며 했다. 오늘 상아지를 가져오지 않으면 맞아 죽어요. 장이와 낙심이는 한쪽 손을 엿을 쥐고 후원 노마루로 갔다. 그래서 신봉사가 청이한테 공양민 300섬 이야기를 한 거야. 이야기를 듣는 낙심이보다 장이가 더 흥이 났다. 곁에서 엿을 쪽쪽 빨던 낙심이는 공양민 300섬을 셈하는지 눈동자를 굴리며 손가락을 꽂고 있었다. 그 얘기를 듣고 청이는 한숨을 폭폭 내쉬며 걱정을 했지. 징글징글하게 가난한 청이는 살림으로는 공양민 300섬을 마련할 수가 없었거든. 하지만 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꼭 뜨게 해주고 싶었어. 잠시 뒤 채석해가 후원으로 왔다. 낙심이를 울렸다고? 불쌍한 아이인데 잘해주지 않고. 채석해의 물음에 장이는 낙심이를 울린 이유를 이야기했다. 아버지 손에 끌려 어린 나이에 기생집에 팔려온 아이한테 한참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채석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장이를 바라보았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그렇고 장사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먼저 하려야 해.
남동생 100일상 차려준다고 늙어 빠진 노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돈에 기생집에 팔려온 아이다. 날 때부터 아들이 아니라고 온갖 눈치 다 보고 자란 아이야. 아버지는 장이를 바라보며 알아듣겠냐는 듯 눈을 맞추었다. 책방 어른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책방 어른이 아버지들을 천주학을 베끼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래놓고 왜 도망가요? 왜 아버지만, 죄 없는 아버지만. 꽉 깨문 장이의 입술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분하고 속상한 마음에 눈자리를 붉어졌다. 책방 어른이 계셨어도 마찬가지다. 그분이 이 아비까지 잡혀갈 줄을 몰랐을 게다. 어차피 양반 세상이니 우리 같은 상남은 큰 잘못 없어도 재수 없으면 끌려가 매지당할 수 있을. 쿨럭쿨럭. 아버지는 말을 맺지 못하고 기침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죽은 뒤 장이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어려웠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장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장이 자신만이 스스로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었다. 동무들은 고아라고 놀리며 어울려주지 않았다. 세석해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때릴 수도 없었다. 밥값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실수를 하면 고스란히 그 몫의 일러 외워야 했다. 아무도 장이를 도와주지 않았다. 장이 역시 누구에게 손 벌리거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힘들고 서러웠다. 세상 누구도 자기 편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딸이지 얇게 찝은 양아들을 건드려? 장의 눈이 둥그레졌다. 뒤통수라도 얻어맞은 양 머릿속이 망했다. 양아들, 최석혜가 어씨에게 어서 가라고 손짓했다. 내일부터는 지목표에 올려야겠구나. 곤조구 두드릴 사람이 생겨서 손동이가 좋아했는데 어씨가 장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씨가 돌아가고 허공재미도 강히 켰었다. 마당에는 장이와 최석혜만 남았다. 장이는 좀 전에 어씨가 한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양아들, 너도 들어가서 자거라. 그리고 최석혜가 어두운 하늘을 올려보았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장이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감당할 수 없거든 도움을 청하라는 얘기다. 멍충이, 홍교리가 다가왔다. 장아, 가민소에서 일할 피자쟁이를 구한단다. 인쇄 일을 배워주면 좋을 것이다. 그나저나 낙심이 이 아이가 쫓아오겠다고 해서 진땀을 뺐지 뭐냐. 낙심이가 홍교리를 향해 눈을 흘겼다. 그리고 이건 선물이다. 내가 없는 사이 들이닥친 관원들을 장이 내가 아무 소리 못하게 돌려보냈다지. 홍교리가 등에 지고 있던 물건을 장이에게 건넸다. 장이가 물건을 감싼 천을 풀었다. 책과 논의는 집, 업문으로 쓰인 현판이었다. 서소문 근처 약길 책방에 다다르자 장이의 걸음이 더디어졌다. 가회방 홍교리 집을 다녀오는데 두어 시간이 넘게 걸렸으니 최석혜한테 혼쭐 날 터였다. 신간이 들어와 일도 많고 손님도 많아 부직갱이라도 붙들고 도와달라 사정해야 할 판이었다. 진짜 뭐라고 시부렁거리는 거야. 놀란 장이는 손에 든 피람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머리 위로 올려다보니 커다란 화나무 가지 위에 허공재미가 앉아 있었다. 허공재미는 날린 솜씨로 나무에서 내려와 장이 앞을 막아섰다. 장이는 잽싸게 허리를 숙여 피람을 집어들었다. 장이가 그 자리에 앞에 엎어졌다. 허공재미가 장이의 등허리를 팔꿈치로 찍어내렸다. 허공재미는 여유를 부리며 피람을 요리조리 살폈다. 어느덧 물건을 슬쩍 하셨을까. 드나드는 집이 내로하는 대로는 집들이 챙겨 나오는 물건도 예사롭지가 않고. 동갑, 동국 이상국집, 동국 여지승남, 동국 승식기. 장인은 서구에 들어가자마자 동료 동자가 생겨진 책을 뒤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동국 통갑이 보였다. 장인은 동국 통갑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계속해서 책 고치를 뜯었다. 마음이 급하니 제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진짜 뭐라고 시부렁대는 거야? 놀란 장인은 손에 든 피람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머리 위로 올려다보니 커다란 화나무 가지 위에 허공제비가 앉아 있었다. 허공제비는 날랜 솜씨로 나무에서 내려와 장이의 앞을 막아섰다. 장이는 잽싸게 허리를 숙여 피람을 집어들었다. 장이가 그 앞에 엎어졌다. 허공제비는 피람을 쥐고 있는 장이의 손목을 사정없이 밟았다.
장아, 아비는 책방을 꾸미려 한 푼도 푼 모은 돈을 약값으로 헐고 싶지 않다. 책방을 차려 오래된 종이 냄새를 맡고 새로 들어온 책의 자리를 찾아주고 싶구나. 단골 손님이 오면 이야기책도 소개해주고 싶구나. 그렇게 사는 게 아비 꿈이다. 남들처럼 농사를 짓거나 망치질을 하는 거친 노동을 한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손가락에는 딱딱한 굳은살이 여러 군데 박여 있었다. 하루 종일 붓을 쥐고 책을 뺏기는 밤이 되면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다. 종일 앉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고 아이고 신음 소리를 냈다. 평생 책 뺏기는 일을 하며 책과 이야기 나누는 재미엔 힘든 줄도 몰랐다. 이렇게 호소스러운 직업이 어디 있느냐? 원문으로 쓰인 현판이었다. 광릉 선봉사에 가니 원문 현관이 보이더구나. 신기하게도 하고 보기 좋아. 나도 한번 따라해 보았다. 글씨체를 보아 장이 내 솜씨가 더 나을 터인데. 몇 달 전보다 더 야위어 보이는 홍교리가 말했다. 장인은 헌판에 새겨진 글씨를 한자 한자 쓰다듬었다. 오늘 마을에서 살아내 광통견 밑으로 와. 잘 모시고 있을 테니. 아니 위기로 가서 책방 주인한테 달려가 일러 바치든가. 주는 게 소원이라면. 장인은 속마음을 들킨 듯 형제의 눈길을 피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릎을 꿇느냐. 오씨가 장이를 일으켰다. 장이가 그 손을 뿌리치며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게야. 최석혜의 목소리가 매서웠다. 너 때문에 청지기 어른이 이 시간에 얘까지 오셨어. 죄송합니다. 청지기 어른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타박할 일이 아니지. 허궁제비 저놈의 소행이 괘씸한 것이지. 괴롭히고 돈을 뜯어낼 사람이 따로 있지 부모도 없이 혼자인 아이를. 오씨의 말에 장이가 입술을 칵 깨물었다. 까만 어둠 속 사방에 두리번 걸어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도둑갱이인가 봐요. 장이가 허물어진 흙담을 바라보며 말했다. 문을 닫으려 장이는 바깥쪽으로 팔을 뻗었다. 그때 마루에 놓인 작은 주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지? 장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돈인데요. 안에 편지도 있어요. 누운 장이가 편지를 물끄러미 보았다. 간밤에는 무슨 이야기를 쓰셨어요? 아버지는 손에서 붓을 떼지 않은 채 질문에 답을 해주었다. 우리에겐 밥이 될 이야기, 누군가에겐 동무가 될 이야기,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 부자에게 손바닥만한 책방을 열어줄 이야기를 썼지. 아버지가 장이를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장이 내가 이야기책도 좋아하고 글씨도 반듯반듯하게 쓰는 게 아비는 참 좋다. 나중에 내가 관례를 치를 나이가 되거든 우리도 작은 책방을 얹었구나. 그런 꿈을 꾸며 필사를 하는 아버지 곁에서 장이는 먹을 갈고 금방 베껴 쓴 글씨에 부채질을 하며 먹물을 말렸다.